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입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부정선거 물증 이 정도면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이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속속 울산 선거 말씀하시는 건데, 울산 선거의 이 선거농단에 과연 문재인이 개입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이제 진실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그냥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 비상, 우리도 비상, 잠시도 마음 놓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좌파들이 자기들 그 빵 부스러기 서로 하나라도 더 주워 먹겠다고 머리 받고 싸우는 상황이라 오늘도 국회에서 그 본회의가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석패율제 가지고서 또 지금 좌파들끼리 싸우고 있죠. 다른 좌파, 군소 좌파들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중등록제 갖고 하자면 하자. 별것도 아닌 차이인데, 석패율 도입이냐, 이중등록제냐 가지고서 아마 의석 차이가 난다면 2개 내지 3개 정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러나 그것도 이들한테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지금 국회의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국회의석이 3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8대 끝나면서 이제 19대 때 299였다가 3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딱 의석 하나 올렸을 뿐이죠. 그럴 때 그 의석 하나 때문에 국회가 온통 마비되고 결국은 이 국회가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도저히 저희들끼리 조정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한 석만 늘리겠습니다. 한 석만 늘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에만 딱 한 석 늘리고 다음 선거 때는 다시 299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서 안 지켰죠. 그래서 지금도 300석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국회의석 하나 늘리는 거가 국회 전체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할 정도로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끼리 2석이 더 가냐 덜 가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차이 갖고 왜들 저러냐, 그게 아닙니다. 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데는 1심 합의를 했지만 지난 4월 달에 막상 자기들끼리 일단 목을 확보해 놓고 나서 누가 더 하나 더 먹냐 가지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가 안 되는 거가 이 좌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좌파들끼리 치고박느라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어려울 겁니다. 그럼 내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 지나가는 거죠. 결국은 다음 주로 미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 늦추고 멍하니 있다가 좌파들이 느닷없이 자기들끼리 야합해 갖고서 또 기습적으로 본회의 열어서 땅땅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2시부터 국회에서 집회 규탄 대회를 할 것이고요. 국회 밖에서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할 것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긴장 늦추지 않고 국회에서 대기 상태로 오늘 하루 지내게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회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협위원장들이 그 국회 로텐도홀 농성장을 지키는 당번 날이라 그러면서 서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오늘도 국회에는 비상 대기 상태고, 로텐도홀은 한국당 의원들과 이 한국당 당협위원장들이 계속 농성하면서 좌파들의 단독 날치기, 이 강행 처리를 저지하는 이 투쟁의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그 서울 지역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들과 한 20여 명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녹화는 했는데 이 토론 내용 중에는 이 좌파들한테 알려지면은 안 될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불법이라서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임팩트 있는 이 선거 전략 전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좌파들한테 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편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편집했고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앞부분에 한 20분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 편집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예민한 부분들은 좀 빼고 꼭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만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신 건데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두말 없이 이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자유파 입장에서는 작년 지방선거 때 든든한 텃밭이었던 영남권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전력투구를 하고 승부를 하기 전에 우선 무너진 담장부터 수리하는 수리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파,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무너진 담장을 수리하는데 그동안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리가 됐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이 그야말로 이 전략지역이고 내년 4.15 총선의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수도권 지역에 앞으로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오늘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공개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해드리고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불법적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이고 좌파들한테 알려지면 안 될 사안들이라서 그 부분은 비공개로 처리하게 됐음을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박사님 방송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그러셨고요. 새벽에 상진아재가 파이팅 했다고요. 한국당 물밑 작업 꼭 하세요. 구리에 남양주도 한번 와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평, 여주, 이천 이 지역에 가서 당원 특강하면서 남한강 벨트, 북한강 벨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낙동강 벨트처럼 영남권의 낙동강 벨트처럼 수도권에도 남한강 벨트 이렇게 벨트화해서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이 당협이 서로 공동으로 손잡고 자유파와 힘을 합쳐서 세도 과시하고 시너지도 만들어내는 이런 권역별 작업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좌파들은 오래전부터 이 선거 때마다 이 역세권, 이 전철권이라고 하는 나름의 권역을 갖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철이 나가는 이 전철 주변이 인구 밀집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쪽에 있는 부천, 또 북쪽에 고양, 남쪽으로 수원, 안양, 또 성남 이렇게 인구가 밀접해 있는 지역, 그것도 젊은 샐러리맨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런 젊은 이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하철 유세를 하러 다닌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좌파는 오래전부터 이게 권역별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 이런 권역별 유세 같은 것이 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자유우파도 낙동강 벨트로 권역화시켜서 선거운동을 함께 하듯이 남한강 벨트, 뭐 북한강 벨트, 이런 식으로 권역을 좀 권역별로 선거운동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 오늘 제가 이 서울 당협위원장들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북 벨트, 뭐 강남 벨트, 강서 벨트 이런 식으로 또 구도심, 종로, 중구, 성동 같은 이 구도심 벨트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을 좀 나눠서 함께 공동으로 투쟁하고 운동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당협위 위원장들끼리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